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 TV 7월 9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죠. 어제는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며 뭔가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그러한 블락들, 돌들을 다 치워버린 그런 날이었다.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 때리는 것도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다. 상당히 희석돼서 우리에게 들어오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고, 즉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네요. 뭔가 또 흙먼지가 불어오며 새로운 바람.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산 선호도라든지 포트폴리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작은 무빙, 움직임이 또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네. 늘 자본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그런 변덕쟁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글로벌 자금은 변덕쟁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하고 실적만 잡으면 안 돼. 여기에 성장성을 가미해서 3분기, 4분기 열심히 뛸 수 있는 그 누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에 좀 무관한 여행, 면세, 또 뭐 소비재 같은 의류들, 증권,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오르죠. 네, 증권은 수익성과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본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잘 적응하는 게 증권시장,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인 것 같아요. 여행, 면세, 의류. 지금 7월 지나서 8월, 9월에 이제 중국인들에게 자유여행을 개방을 해줄 것 같은데, 무비자 입국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올 것이다. 여기 이제 카지노, 면세 이런 종목들이 어제 치고 올라오는데 추가로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뭔가 또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변화, 돈의 변화 흐름을 아주 있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냄새를 맡을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갈림길이 지금 7월 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0.39, 나스닥 0.01, S&P 500 0.07, 거의 약보함, 거의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트럼프 관세 8월 1일부터 부과, 연장 허용은 없다. 구리의 관세를 50% 때리고, 의약품의 최대 200%를 때리고, 반도체도 곧 종목별,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수혜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리 가격도 9% 가까이 상승하네요. 네, 구리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의약품도 최대 200%,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EU 9일까지 미국 무역 협정 체결을 목표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9일 상호관세 통보 우려로 성명 발표를 예정 중에 있다. 네, 각각 어떤 연합체로 돼 있는 데들은 상당히 경쟁력을 잃은 거죠. 보통 30%, 40%씩 동남아시아를 때리는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 연말 S&P 500 목표 6,100에서 6,600으로 상향. 항상 이럴 때가 좀 위험하죠. 이러한 명성이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JP모건 이런 쪽에서 뭔가를 계속 끌어올리면 항상 꼭대기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6월 기대 인플레이션 3.0, 5개월 내 최저다. 메타 애플의 핵심 AI 인재를 영입했다. 애플의 핵심 AI 인재를 영입했다. 메타가 상당히 AI 시장에 아주 공을 들이는 거죠. 기술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한다. 애플이 사람을 뺏길 정도로 이제 글로벌 호구가 돼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미주호증권, 테슬라 글로벌 판매 부진 영향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이미 팔았습니다. 이제 별로 사고 싶지는 않다. $250 이하면 또 살 생각은 있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도 이야기는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다. 거의 안 움직였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달러 4조 달러의 원고죠. 네, 4조 달러, 그 5천조의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다. 미국 증시 마감 1시간 전 4대 징수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톱니가 트럼프 관세 혼란이 뉴욕 증시에 반영 중에 있다. 좀 쉬어가는 거죠. 엔비디아 1% 가까이 오르며 시총 4조 달러의 눈앞에.
시적 시즌을 앞두고 HBS의 투자 의견 하향에 주요 은행주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 관세 우려 속에 장중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메타가 애플의 AI 수장도 영입할 정도로 이제 싹쓸이 나서고 있다. 중국의 D램 공유 CXMT 창신 메모리가 상장에 나선다. 지금 상장이 안 되는데 기업 가치는 27조 정도. 중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사행사 같은 거죠. 창신 메모리 CXMT가 주식시장 상장에 나선다. 또 중국의 쉬인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저가 있죠. 네, 홍콩 증시에 상장을 신청했다. 중국 패스트 패션 기업인 쉬인이 영국 런던 시장에서 홍콩 증시로 상장 방향을 틀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네, S&P 500 볼린저 밴드를 볼거 이게 빨간 게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지금 S&P 500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쭉 오르죠. 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하단은 살짝 넘어오는데 이런 면들 그러나 상단은 넘어간 케이스가 없었는데 상당히 볼린저 밴드로 보면 미국 S&P 500은 거의 버블 상태에 거의 다 와간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증시도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상단보다는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그나마 한국 증시는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이게 트럼프 일기 2017년, 18년에서 V자로 빠졌다가 반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렸나요? 옆으로 기었다. 2, 3개월 옆으로 기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금리를 내리니까 미국 증시가 트럼프 일기 때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옆으로 좀 길면서 울퉁불퉁 하다가 금리 인하라든지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상승을 하는데 3, 4개월, 8, 9, 10 거의 가을 끝날 쯤에나 움직이지 않을까. 울퉁불퉁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먹고 터지고 따라서 이러한 V자 반등 같은 것은 머릿속에 좀 지워야 되는 게 아닌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좀 보수적으로 좁혀 투자해라. 네.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미 이제 강을 건너가 버렸죠. 네, 서로 옛날에 이제 섹스 스캔들이 났던 그런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이제 최종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네, 수급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이 좀 빠지는 모습, 고객 예탁금이 65조까지 빠졌죠. 네, 다음에 신용장구가 고객 예탁금의 30%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위험하다 했는데 65조에 30%가 20조가 이미 넘은 20한 1, 2조 되는데 지금 신용장구가 거의 30% 육박했다. 그래서 22조부터는 좀 주의를 해라. 아직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버블은 아니다. 신용장구와 고객 예탁금 사이 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죠. 2분기 실적 발표. 매출은 74조, YY로 0.0 거의 움직이지만 않는데 실적은 4.6조, YY로 55.94%나 하락을 했는데 크게 두 군데서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되는데 첫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부하고 모바일 LSI 시스템 반도체 이 두 군데에서 손실이 났는데 D램에서는 재고 충당,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으로 충당금을 1조를 쌓고 미국이 지난 4월 엔비디아 H20 추출 통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팔리지 않으면서 1조 정도의 충당금을 쌓았고 다음 비메모리 첨단 AI 칩에 대해서 마이너스 2조 충당금을 쌓은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에서 마이너스 1조 충당금을 쌓고 비메모리에서 2조를 쌓으면서 3조가 날아가면서 4.6조가 되었다. 네, 완전히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애널리스트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확히 맞히네요. 네, 그런 모습.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실적 발표 속에서 느낄 수가 있다. 선제적으로 생산한 HBM3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이걸 이제 한국 정부가 사준다면은 GPU 한국 정부가 사준다면은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살려야 4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순환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가 서로 상생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태양광이 아주 박살이 났는데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태양광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 행정성명을 하면서 주가가 11.75, 썬, 퍼스트 솔라 모두 박살이 나는 모습, 오늘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달러 지수는 0.05% 상승 97.185, 달러가 다시 살짝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온달러는 1370원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채권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905 거의 4%까지 올라와 버렸네. 0.02% 상승. 10년짜리 4.412 1.72p 상승. 최근에 금리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좀 걱정스럽다. 이제 뭔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채권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WTI는 0.69% 상승 68.40달러. 네, 금은 0.86% 하락해서 3,314달러. 네, 구리 가격은 9.14% 상승해서 5.84853, 1원수당 5.485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1.33% 상승 297달러. 300달러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1.13% 상승해서 160달러를 회복하는 아주 강한 모습. 가장 최근에 핫한 건 엔비디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200달러까지 들고 가자 그랬죠. 네, 팔란티아 0.45% 상승 139달러. 애플 마이너스 0.04, 브로드컴 마이너스 0.87% 하락, 인라인들이 플러스 0.68. 오늘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수혜주는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런 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는 124달러인데 충분히 150을 걸쳐서 200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200달러가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TSMC도 오늘 살짝 하락했습니다. 0.5% 하락 228달러. 비트코인은 108,763달러. 네, 0.65% 상승하는 약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의 대표 중인 뉴스케일 파워는 4.5% 하락을 했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에너지주들이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어 EV도 오늘 5.15%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네요. 네,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고 뭔가를 해주는 그러한 기업, 코어 EV. 이 기업이 엔비디아가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아마존이나 애플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코어 EV를 키우고 있는데 이미 실적이 5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3배 올랐는데 전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갈 것 같아요. 네, 동사의 목표도 200에서 300달러다. 일단 200달러가 두 번째 목표다. 충분히 살만하다.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관세가 우리 폭탄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좀 다르게 반응을 했죠. 네,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무조건 관세를 맞은 국가가 불리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상황이 조금씩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와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월 1일까지 주요국과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보편적 10% 관세율이 유지되고 섹터별 관세도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이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4에서 15%를 높이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주의 소매품들 영업마진이 2에서 10%를 감안한다면 관세 영향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하반기에 우리를 주식시장을 괴롭힐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했을 때 인플레이션 위험과 경쟁력 하락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발표된 애틀란타 연은의 서베이에서도 기업들의 관세 영향 중 약 50%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결과가 확인됐고 35% 기업들은 10% 관세를 또 80% 이상 전가하겠다고 응답을 했다. 25% 관세율을 가정하더라도 27%의 기업들이 80% 이상 고객에게 전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네. 일단은 미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고객들에게 일정 부분을 전가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미국 금리도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율 발표 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 레벨 12개월 포어가 22.4배이고 전거점이 22.6배에 근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반기 중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는 미국 시장의 상대적 약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또 시장을 미국 쪽에 좀 불리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시각도 있다. 이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이제 어느 유튜브께서 다음 먹거리는 토큰화다. 모든 것을 토큰화하겠다는 거죠. 네, 모든 주식 채권을 토큰화하겠다.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 뭐랄까 비트코인과 좀 같으면서도 다른 속성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기술 혁명은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금융자산을 토큰화하겠다.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이거 들어왔는데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블락이라는 대표적인 ETF가 있죠. 암호화폐 관련 ETF. 네,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사이언티픽, 네. 코이브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메타플랜, 일본 회사인 것 같네요. 이런 회사들이 있는 네, 암호화폐 관련 ETF 블락을 좀 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관세 영향을 전가하겠다는 기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 이 회색 막대가 10% 관세 인상, 그 다음에 이 주황색 20% 관세 때에 고객에게 전가하는 비율들인데, 한번 쭉쭉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기업들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일단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또 혁신과 글로벌 시장이라는 것도 혁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죠.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이 혁신이 과연 얼마나 비용을 줄이며 가격을 또 상승분을 메꿔줄 것인가. 이 부분도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또 하반기에 주식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한국 시장에서 뭘 사야 하나?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부 T&D죠. 네, 목표 지금 시총이 6,471억인데 목표 시총을 8천억에서 1조 정도로 보는, 제가 나름대로 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또 추천을 해야 되나? 하지만 5,000원에서 이제 100% 올랐다는 거죠. 네, 이제 100%밖에 안 올랐고, 지금 100% 오른 것은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가 상승이 있을 거다 해서 서부 T&D를 추천한다. 관광 호텔 사업이 74.5%, 다음에 쇼핑몰이 19.3%, 나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은 주로 호텔 관광업에서 나오고 있다. 네.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가 53%, 기타가 43%를 들고 있습니다. 호텔 장사가 잘 되고 있다. 투자 포인트를 보면 2025년 호텔이 이끄는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서부 T&D 영업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2% 성장한 2,180억, 영업이익은 46.5% YOR로 성장한 630억으로 추정이 되겠다. 600억대인 것 같아요. 연간 영업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보단 하반기의 실적 개선폭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애들이 몰려온다면, 일본 애들이 몰려온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긍정적 실적 성장을 예상한 이유는 방한 외국인 수요가 확대되고, 네, 한국을 방한한 외국인 수요 확대에 따른 드래곤시티의 ADR과 OCC가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 ADR는 Average Daily Ratio로 해서 평균 1일 객실 요금을 ADR이라고 하고, OCC는 Occupier Rate, 즉 객실 점유율을 말하는 거죠.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광화문 D타워 운영 수익 편입 효과가 나타나고, 광화문 D타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반기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스케일1 실적 성장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서울에 호텔이 부족하다. 중국 관광이 몰려온다. 호텔 실적 성장은 압도적이다. 특히 호텔 사업부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동사는 3성에서 4성급 호텔 비중이 객실 기준 80%를 상회하고 있는데 방한 외국인 수요에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서울 호텔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며 방한 외국인 관광 시장 확대를 감안할 경우 최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아주 교통이 좋은 우리 용산에 있죠. 특히 낮은 ADR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이 싸다는 거죠.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인 외 비중이 높고, 향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시 단체 투스케어 유치할 수 있는 큰 캐파를 가지고 있죠.
1,300개의 룸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장 호텔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예정되어 있는 파이프라인도 5성급 위주라는 점에서 이렇게 3성, 4성급 중고가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그러한 니치 마켓 효과는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추가로 인천에도 땅을 가지고 있고 용산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신정동에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동산 부자입니다. 동사의 매출의 성장도 2024년에 25.6, 28.9로 매출이 2,180억까지, 지난 작년에 1,870억인데 올해는 거의 2,200억까지 매출이 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월별 외국인 입국자 수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 이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도 꼬리를 틀었죠. 네. 여기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가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25년 월별 외국자 입국자 수는 1월에 116만 명, 2월에 114만 명, 3월에 160만 명, 4월 170만 명, 5월 160만 명, 거의 200만 대까지 오네요. 네, 2025년 중국인 입국자 수는 1월에서 3월까지 누적으로 112만 명, 올 3, 40만 명 온다는 거죠. 4월 44만 명. 그래서 약 50만 명의 중국 입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한다면 한국이 타격이 될 가능성, 특히 가을에 엄청 많은 숫자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영업이익도 올해 513억, 내년에 600억이 넘을 거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네, 상당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조까지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어제 본 중에서 디어유 시총이 1조 4,518억. 네, 이제 디어유는 우리 이제 채팅을 하는 거죠. 네, 올 과금을 냈고 이제 우리 여러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과 채팅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서비스 해주는데 그러한 업체가 디어유다. 얘도 가격이 뭐 25,000원대에서 갑자기 62,000원까지 1차 상승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추가로 상승할 건 있을 수 있냐?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동사가 이미 올랐지만 추천을 하는 거죠. 지금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네, 구독 수익 추이와 전망이 조금씩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디어유 어제 뭐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네, 이유는 고객 수가 느는 거죠. 구독자 수가. 네, 국가별 구독자 수도 중국, 일본, 외국인이 거의 72%에 해당할 정도로 외국인이 압도적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국내보다는 해외로 따복따복 가는 소비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도 일종의 소비자인데 국가별 분기 구독자 비중을 봐도 중국이 제일 많고 한국, 일본, 미국과 동남아 이런 기타 국가들은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날 거죠. 이 세 부분이. 네, 일본, 동남아, 유럽, 그 다음에 중국은 더욱 배가가 될 거고, 이런 면에서 디어유는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네. 네, 영업이익도 25년에 390억인데 26년 61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죠. 네, 내년 것이 땡겨와서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퍼도 35배에서 24배까지 쭉 빠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산일전기. 네. 네, HVDC죠. 네,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산일전기. 45,000원에서 90,000원 갔으니까 이제 겨우 100배 올랐죠. 네, 요즘 100배 오른 것도 아니죠. 산일전기 지금 2조 7천억인데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5조까지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산일전기를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산업전력기계에서는 산일전기 추천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 노. 미래에셋 무조건 5만원까지 가지고 가자. 이제 21,000원인데 미래에셋이 가장 화려하게 제2의 메리츠가 될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하루에 60억에서 80억 정도의 주식 수수료 부르거든. 한 달이면 6,212, 1,200억, 1,300억, 1년이면 브로커 수익으로 1조 5천 가까이가 떨어지는 거죠. 네,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 2분기 실적, 3분기는 더 좋고 우리 미래에셋 꾸준히 들고 가자. 네, 오로라도 굉장히 좋게 본다. 네,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이 나는 너 1,700억밖에 안 된다. 조정을 예쁘게 받고 있는데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마 투자 경고가 14일 정도 풀릴 건데 투자 경고가 좀 풀릴 거야 같아요.
6,000원에서 620, 63, 18 3배를 일단 뽑았는데 쉬었다가 3배짜리는 아닌 것 같다. 쌈질을 보니까 10배짜리라는 거죠. 네,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총이 1,70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사자. 네, 그렇게 여러분들 추천해 드립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 조정은 늘 우리에게 기회가 된 날이 많았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뚝심의 한국이었고 그 뚝심 시장이 발휘된 하루였는데 오늘은 좀 항상 그 전날 오르면 당일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매물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 지금은 단기 투자 즉 단타의 시대이다. 장기 투자에 눈 돌아갈 시대가 아닌 거죠. 상승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을 하자. 10%만 먹고 바로 던져야 되죠. 이제 시장은 2분기 수익성하고 성장성을 갖춘 종목 찾기에 나설 것이다. 네. 일단 그나마 빈 구석이 보인 거 여행, 카지노, 면세, 증권주 등 이들에 대한 집중, 특히 관광객들의 여름, 가을 한국 시장 유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조방어는 확실히 고점을 찍고 헤드앤숄더를 전부 다 이렇게 조방어는 나타내죠. 그래서 올라봤자 전고점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어깨 정도에서 네, 대꼬받고니까 무슨 투자를 해라? 당연히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죠. 조방어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라.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좋을 건가? 200% 관세 추가 감세를 품목별 때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미국 기업들은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좋았는데 반도체, 소부장, HBM,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하이닉스 굉장히 크게 반등했네. 하이닉스는 30만 원이 왔을 때 팔아야 되는가 사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미 충분히 상승했다 아니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저는 좀 더 상승할 것 같아서 30만 원 오면 50% 정도는 팔아주고 나머지 50%로 그냥 들고 가자. 목표가 없이 들고 가자. 어제 이수페스타시스를 우리가 카페에서 집중적으로 좀 봤는데 이러한 종목 성장성, 고다층 그러한 기판이 지속적으로 AI와 GPU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성장성, 특히 중국 시장에서 가격도 좀 싸고 비용도 줄이고 이러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담보한 기업들을 소부장 중에서도 또 새로운 위너가 하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들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을 여러분들에게 응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카페입니다. 꼭 좀 가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